자, 이번 시간에는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에 관한 다양한 학설 중에서 현재 정설로 인정받고 있는 학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세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 포레족을 떨게 만들었던 쿠르병, 양들을 죽게 만들었던 스크래피, 소들을 무릎 꿇게 만든 광우병, 그리고 퇴행성 신경 증상으로 젊은 사람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몰고 간 인간 광우병까지. 너무 다른 집단이지만 이 사망한 개체들의 뇌에서는 하나같이 똑같은 현상이 발견됐는데요. 우리는 무엇이 종과 지역, 그리고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같은 유형의 뇌질환을 일으키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종합한 걸로만 보면 전염성이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에 대한 원인을 좀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앞서 설명드린 이 질병들은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이러스 질병인가 혹은 박테리아 질병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듭된 조직 배양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염체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이 유해 화학 물질 중 하나인 포르말린 처리를 해도 이 열을 가해도 심지어는 자외선을 처리해도 이 원인 물질의 독성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결정적인 의문은 이 핵산을 파괴하는 자외선을 다량 쏴도 감염력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입니다. 이야, 거의 뭐 불사조급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뭐 아무거나 다 해봐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을 우리가 보통 이제 박테리아, 세균이라고 하죠. 이거. 그다음에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이런 것들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렇죠. 이들의 특징은 모두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기본 구조인 핵산, DNA 혹은 R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바이러스도 DNA나 RNA를 하나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외선을 쐈는데도 DNA를 파괴시켰는데도 감염이 된다. 이거는 DNA나 RNA가 없다는 건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큰 의문이 남는 겁니다. 그럼 그 감염을 일으키는 게 미생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또 말씀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날카로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염원이 생명체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대담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감염원이 우리가 아는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단백질 그 자체라는 거죠.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로 가는데 DNA, RNA 역시 바로 단백질, 이게 그냥 원인 물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를 단백질 유일 가설이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CJD와 유사한 중추신경계 질환인 해면산 뇌증을 전파시키는 이 모종의 병원성 단백질이 존재한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죠. 와,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건데. 진짜. 그 주장은 어떻게 제기된 거예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스탠리 프루시너 교수가 이 주장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요. 햄스터를 스크래피에 감염시키고 이 뇌조직을 분리했는데 그럼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핵산조차 없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그러니까 RNA나 DNA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는 단백질 뿐인데 그러면 단백질이 스크래피를 전염시켰을 수 있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우병의 원인이 단백질일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 프루시너 교수는 이 아주 작은 크기의 단백질을 이 단백질, 프로테인이라는 영어명과 이 바이러스 입자를 뜻하는 비리온을 합쳐서 일명 프라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프라이온 단백질이 감염 임자라는 주장은 당시 과학계에서는 정말 2단 중에 2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나고 나면 몰라. 어떤 생명체든 간에 이 복제를 하고 증식을 하려면 DNA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DNA가 없는데 어떻게 단백질만으로 자기가 복제할 수 있지? 이거는 생명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과학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DNA도 없고 RNA도 없는데 단백질로 하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과학계에서는 이게 말이 돼? 그렇죠. 라고 하는 약간 그런
아니 머리가 어지럽겠어요. 다른 분들이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럴 수 없다. 이거는 분명 뭔가가 있는 건데 프루시노 교수가 못 찾은 것일 거다. 그래서 후속 연구를 계속 이어갑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후속 연구를 통해서도 이 프루시노 교수와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병원성 단백질 외에는 다른 물질을 찾아내는 데 실패한 거죠. 물론 일부 과학자들은 지금까지도 이 단백질이 유일한 원인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테면 바이러스가 아주 느리게 작동을 한다. 이런 이른바 슬로우 바이러스 이론도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프루시노 교수의 가설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제로 프루시노 교수가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이것은 학계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 편견을 깬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큰일 하셨네요. 근데 그럼 그 병원성 단백질이라는 것도 뭔가 외부의 영향으로 우리 몸으로 이렇게 침투를 한 건가요? 네, 프루시노 교수의 또 다른 연구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병원성 단백질은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양이나 소, 사람처럼 포유동물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도 저도 다 가지고 있는 이른바 내인성 단백질이란 겁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도 저도 이제 병원 숙주나 병원 균이 돼갖고 그렇게 만들어진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아, 네. 이제 그 점 때문에 의문이 완전히 이제 가시지 않은 건데요. 납득이 안 돼. 단백질은 유전자의 지시 없이는 스스로 자신과 같은 단백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DNA가 설명서를 가지고 있고 RNA가 그 설명서를 토대로 공장을 움직이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유전자의 지시 없이는 스스로 자기와 같은 단백질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스스로 복제를 하는 것처럼 이 프라이온 단백질은 정말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기와 또 다른 것들을. 네. 이런 생명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 과학계를 정말 혼란스럽게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라이온 단백질이 자신과 같은 변형 프라이온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상 프라이온을 변형시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의문이 해소가 됐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변형 프라이온이 새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친구를 자기와 같은 모양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물들이는 거네. 맞습니다. 자기가 또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옆에 있던 친구를 자기 모양으로 바꿔버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물들리는 과정이 되는 거죠. 전혀 같은 거 아니, 아니에요? 그냥 혼란스러운데 예를 들면 경상도 사람이 있고 서울 사람이 있어. 근데 서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랑 오래 있다 보면 경상도 사투리를 쓰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물드는 겁니까? 비슷한 겁니다. 그렇지. 그 서울 사람이 경상도 사람 아빠는 아니잖아. 아빠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을 한 명 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서울 사람이 경상도 액센트를 이제 그러니까 억양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경상도 억양을 쓰는 사람이 거지. 두 명이 된 그렇죠. 거죠. 한 명에서 두 명이 됐지만 이게 경상도 사람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 사람을 물들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왕기 박수 한 번. 비유 좋았어요. 논리 괜찮았어요. 자,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게 정상 프라이온이고요.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돼 있죠. 이걸 이제 알파 모양이라고 해서 알파 헬릭스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변형되면 옆에 이제 변형 프라이온처럼 저렇게 똑바로 세워지게 되거든요. 병풍 모양이라고 하는데 저걸 베타 시트 구조라고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것들을 옆에 모양처럼 이렇게 병풍처럼 똑바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꼬여 있을 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오면 이게 끊어집니다. 작은 걸로 끊어지는데 이렇게 병풍 모양이 되기 시작하면 부서뜨리려고 효소가 작용을 해도 안 부서지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변형되면서 병풍처럼 쭉 길게 단백질이 늘어나는데 보통 바이러스나 세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증식을 통해서 양을 늘려가면서 병을 옮기는데 이 변형 프라이온은 자기처럼 옆에 있던 정상적인 프라이온을 이렇게 병풍 모양으로 만들어가면서 수를 늘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온이 변형되면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 이제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죠. 효소에서 끊어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이게 베타형으로 만들어지면서 부서지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이 변형 프라이온은 원래 이제 물에 친화적이고
단백질 분해 효소에 반응하게 돼 있는데 부서지게 돼 있는데 바뀌면 부서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형 프라이온이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남아서 치석처럼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분해되면서 없어지고 흡수되고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서지지 않고 계속. 큰 덩어리로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뭐가 쌓이는 느낌이다. 답답하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뭔가 뇌를 이렇게 자극시키고 손상을 시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조직을 망가뜨리면서 구멍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석처럼 이렇게 네. 큰 덩어리로 남아 있는데 자 이게 인간 광우병에 걸렸던 사람의 뇌인데 여기 보면 이제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이 섬유가 병의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뇌에 변형 프라이온이 축적되면서 뇌세포에 이 섬유질이 만들어지면서 뇌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서지고 없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쌓이면서 이렇게 플라크를, 이렇게 치석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확실한 건 이렇게 변형된 프라이온이 우리 뇌와 건강에 매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아, 그럼 또 갑자기 좀 그러면 쟤를 생물로 미생물로 봐야 됩니까? 생물로 봐야 됩니까? 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쟤를? 그러니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저것은 생물은 아닌 거죠.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인 건데 네. 우리 몸에 있던 정상적인 단백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상하게 바뀌었고 이상하게 바뀐 게 부서지지 않고 있고 찌꺼기네. 그렇습니다. 그런 찌꺼기로 남아있던 게 옆에 정상적인 친구도 찌꺼기로 만들고 그럼 또 만들고 살아있는 애잖아요. 결론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뇌가 혼란스러웠던 누적돼 있는 거죠. 와, 오늘 왕기 저 왕인이 이런 거, 예, 저 과학 좋아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하고 좋아합니다. 계신데요. 좋아합니다. 병약 좋아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세현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은 감우병의 원인에 관한 정설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정설의 정자는 네. 바를 정자로 흔히 알고 있는데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정할 정자입니다. 이걸로 하자. 그런 느낌이에요. 정설. 그 막 정설과 학설, 뭐 올바른 뭐 선택 이거는 네. 구분이 확실히 돼야 되는 거네요. 사전에 없습니다. 바를 정자의 정설은 올바른 학설이라는 개념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걸까요? 네. 정해져 있다는 것일 뿐이죠. 이게 바른 주장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없다니. 이거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정설 아닙니까? 혹은 통설 네, 그런 말은 일정한 결론에 도달해서 네. 결론은 좀 잠정적으로 생겼는데 다수가 인정한 주장일 뿐이다라고 하고 한 발 물러선 입장이죠. 지금 오늘 강의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은 그 프라이온 가설이 노벨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현재 정설로 인정된 거예요. 주류다. 네. 근데 아직도 뭐 느린 바이러스 가설 등과 같은 기타 학설들이 계속 도전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정설이 또 도전을 계속 받다가 허점이 누적되면 바뀌게 됩니다. 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요거를 이제 주도적인 학설이 뒤엎어지는 거. 새로운 학설의 도전이. 역배. 아니 그 그냥 뭐라 그러지? 언더독? 패러다임. 패러다임의 패러다임의 전환. 삐지로 치면은 빠밤. 지금 뭐 한 박사님께서도 병리학 박사학위도 있으시지만 신문방송학, 미디어학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쪽에서는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구조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그 유명한 책 토마스 쿨의 과학혁명의 구조 거기에서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나오는 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가 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온 그런 네, 말이죠.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인데 많이 쓰죠. 그 기원이 그렇구나. 이쪽 과학계에서 나왔다는 게 핵심이고요. 재밌다. 네, 이 프라이온 단백질이 광우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라는 가설이 현재까지는 정설이지만 아직 명확한 병리작용이 모두 밝혀진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한세현 박사님과 같은 병리학자들이 계속 연구해서 또 새로운 사실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노벨상을 받으면서 프루시너 교수의 프라이온 이론이 이제 우리가 주된 학설이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예일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느린 바이러스 이론이 여전히 이제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프라이온 학회를 가보면 그 당시의 학회장의 모습을 보면 교수님들이라고 하기에는 학자라고 하기에는 뭐랄까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몸싸움까지 하면서 서로가 맞다고. 아, 그러니까 발전하나 보다. 그렇습니다. 네. 서로가 이제 서로의 이론을 주고받으면서 보완점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프로시너 교수도 여전히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연구. 미지의 영역이라고 해서 이제 프로테인 X, 단백질 X,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추가로 연구를 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 연구가 이어지면서 서로 이렇게 패러다임 싸움을 하면서 이제 과학이 발전해 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멋있다. 그럼 지금 멋있다. 누군가는 지금 브라이언 그 단백질에 대한 또 DNA나 RNA를 찾으려고 또 계속 도전을 도전하고 하고 있겠군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과학의 100%는 없다. 이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지 정설이죠. 혼자 저렇게 되는 거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노벨상이 후대에 가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학문이 또 바뀌기도 하고. 그게 이제 토마스 쿤이 말한 것처럼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과학적 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또 찾아가는 거죠. 인류는 그렇게 그치, 한 발전해 걸음 오는 한 거죠. 걸음 끊임없이. 진화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네, 설명을 좀 들어보시니까 이해가 좀 더 잘 되시나요?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재밌다. 저는 당장 지금 현미경을 하나 사야겠어요. 나는 도저히 궁금해서 나는 저 단백질의 DNA, RNA를 찾고야 말겠어, 내가. 그럼 막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우병의 원인에 관한 정설, 프라이온 단백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